자, 오늘은 이제 수학 2의 마지막 시간이겠네요. 어, 로그와 상형 로그에 대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로그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할 수 있냐에 대한 문제고요. 상형 로그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냐에 대한 문제겠죠. 자, 가장 기본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진수 n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진수 조건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진수는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쵸? 우리가 자, a의 x제곱이 b다 라고 했을 때 자, 우리 x라고 하는 것은 실수였었고요. a는 미치로서 0보다 컸습니다. 자, 그런데 x가 달라지면 b도 달라지길 바라는 차원에서 a는 1이 되면 안 되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a는 이제 미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럴 때 우린 x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a를 미치로 하는 b의 로그다. a를 자, 밑으로 하는 b의 로그다. 이렇게 우리 얘기했었고요. a는 여전히 자 미치지만 자 b라고 하는 것은 이 로그의 진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 밑과 진수의 조건 자 밑은 1이 아닌 양수다. 그 다음에 자 진수 자 이 진수에는 0보다 큰다. 그 양수다 그랬었었죠. 자, 그러면 자, 이걸 기초로 자, 우리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n이라고 하는 것은 4의 제곱이 되면 되겠죠? n이라는 것은 3분의 1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지수법칙에 의해서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을 곱하는 입장에서 n은 그래서 27이 됐어야 되겠죠? 자, 다음 값을 구하라 그랬네요. 일단 제일 먼저 문제를 볼 때 덧셈과 뺄셈에서는 우리 분수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분의 1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3분의 1이랑 3분의 5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3분의 1과 2분의 5를 계산하려면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통분을 하죠. 자, 통분을 해서 자, 우리는 자, 이렇게 통분을 합니다. 그래서 분모를 같게 해주잖아요. 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맨 먼저 볼 때 밑이 같은가를 먼저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밑이 같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로그의 성질을 가지고 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뺄셈을 덧셈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역수가 되는 거 기억나나요? 네. 자, 그래서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자, 우리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4라고 하는 것은 2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2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1번. 그 다음에 2번도 하겠습니다. 2번은 보라색. 자, 이것을 보면 로그의 밑이 일단 같냐? 같아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앞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는 3이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3을 안으로 넣겠습니다. 자, 3을 안으로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세제곱으로 변하겠죠? 네. 그래서 로그의 성질을 그대로 이제 쓰는 거죠.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자, 이러다 보면 자, 8과 24가 약분이 되죠. 약분이 되고 3과 27만 남습니다. 3의 4제곱. 그래서 이 값은 4가 되겠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을 보니까요. 이제 어때요? 밑이 다르네요. 그쵸? 밑이 달라요. 자,
8은 우리가 2의 세제곱으로서 8자리 세제곱 쓰겠습니다. 자, 근데 세제곱은 앞으로 3이 나오잖아요. 3. 자, 그 다음에 자, 앞으로 뺄게요. 자, 그러면 결국 남아있는 건 3에다가 2를 미출하는 3의 로그에다가 3을 미출한 2의 로그 되면 요만큼이 서로 1이 돼버리죠. 답은 3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와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기. 자,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뭐가 있냐면 10이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밑이 10인 로그를 편의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형 로그라고 얘기를 하죠. 네. 자, 그래서 이 상형 로그에 대한 자, 문제. 우리가 손가락이 10개고요. 발가락이 10개니까 십진법의 수에 대해서 주로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의 계산에서 밑이 10인 로그를 사용하면 편리할 때가 있기 때문에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상형 로그라고 하고 보통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니? 안 씁니다. 자주 쓰니까. 자,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그럼 1번. 자, 12다라고 하는 것은 2와 3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해보세요. 4, 3, 12잖아요. 4, 3, 12. 자, 그래서 2의 제곱에다가 자, 3을 곱하면 되겠네요. 여기다 로그의 성질을 다 쓰겠습니다. 자, 로그의 성질을 다 쓰면 자,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2a 더하기 b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자, 2번. 2번은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밑이 10인 로그이기 때문에 이 5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0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뺄셈으로 나타내겠죠. 자,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밑이 10인 로그니까 이건 자 1이 되겠습니다. 요 자리는 1이 되겠죠. 1 빼기 a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주어진 문제는 밑이 10인 로그인데 이 3번은 밑이 2인 로그로 시작하잖아요. 밑이 2인 로그로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밑변환 10으로 난 바꾸겠다. 10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10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실제로 A분의 B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4번은 보면 일단 루트가 있어요. 루트는 2분의 1제곱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자 다양하죠. 자, 여전히 우리는 밑이 10인 로그로 만들게요. 자, 그래서 12와 24를 각각 진수라는 로그로 나타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똑같이 하면 되겠죠. 밑이 10인 로그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얘기할게요. 자, 12는 여전히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자, 2와 3의 거듭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24도 2와 3의 거듭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로그의 성질 그대로 쓸게요. 제곱은 2배, 곱셈은 자, 로그의 합으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배, 로그의 자, 합으로. 그러면 있는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2a 더하기 b, 3a 더하기 b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상형 로그를 이용하면 어떤 점이 편하냐면 복잡한 수에 대한 큰 틀을 대략은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알 수가 없지만 대략은 알 수 있어요. 대략 알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수라면 몇 자리 정수냐. 그 다음에 최고 자리 숫자는 뭐냐.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는 뭐냐. 그런 건 큰 틀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3일 20번 거듭 제곱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이 상용 로그 표를 이용하면 아주 쉽게 표현이 될 수 있다. 자, 그 얘기를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모든 양수, 임의의 양수 마찬가지죠. 네. 자, 모든 양수는 임의의 양수는 자, 임의의 양수에는 항상 자, 예외 없습니다.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 단 n은 정수가 되는 거고요. a는 1 이상 10 미만의 어떤 실수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거죠. 이것으로 자, 표현 가능하기 때문에 자, 로그를 취해주면 자, 로그의 자, 성질을 그대로 우리가 얘기해 볼 때 n 더하기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n은 여전히 정수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로그 a의 범위를 보면 로그 10은 1이에요. 그쵸? 로그 1은 0이에요. 이런 범위에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주어진 이걸 특별히 우리가 알파라고 표현을 하면 n은 여전히 정수 맞습니다. 근데 이 알파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0 아니면 양의 소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할 때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서 n도 알 수 있더라.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 4번을 갖다 풀면 자, 먼저 3의 20제곱 이 n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고 싶은데 그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몇 자리 정수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왜냐? 자, 주어진 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상형 로그의 값을 한번 구해 보는 거예요. 상형 로그의 값이 자, 얼마인지 자, 20에다가 0.4771을 자, 곱하니까 자, 9.542 이렇게 표현되나요? 자, 그럼 주어진 걸 어떻게 하냐면 자, 주어진 걸 이렇게 만드는 거죠. 즉 정수에다가 0 이상 1 미만의 소수의 합으로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었을 때, 자, 이제 우리는 9라고 하는 것을 다시, 자, 9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냐면, 얘 입장에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9를 10의 9제곱에 대한 상형 로그. 이렇게, 자, 표현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0.542라고 하는 것은 대략 로그 얼마냐 찾으면 되겠죠. 우리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밑이 같냐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쵸? 예, 보니까 9, 9로서 밑이 같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로그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뺄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나눗셈으로 우리는 자, 진수의 나눗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루트 2루트 2로 지금 현재 나눴어요. 자, 나누고 보니까 여기 지금 루트 2와 루트 24 약분하면 예, 여기 지금 12가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놓고 나서 보니까 자, 루트 12는 2루트 3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루트 3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런데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9는 3의 제곱이고 루트 3은 3의 2분의 1 제곱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밑변환 자, 기억나나요? 자, 이런 게 있었어요. A의 m제곱, B의 n제곱, n분의 n, A를 밑으로 하는 B의 로그다. 자, 이런 입장을 생각하면 2분의 여기 요 2죠.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에 난 나머지를 쓰면 바로 이게 4분의 1이 되는 거죠. 예. 이건 1이니까. 그래서 1번의 답은 그래서 4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자, 두 번째는 볼까요?
3을 여기 위로 한번 들여보내겠습니다. 루트 5의 세제곱 거기에다가 루트 5분의 1을 곱한 거잖아요. 그럼 루트 5와 그다음 루트 5 약분이 되니까 루트 5의 제곱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루트 5의 제곱은 사실 5죠. 네, 5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6번에 3번을 빨리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3분의 2의 제곱으로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가운데 2가 있으니까 2도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면 곱하기, 자, 이렇게 돼서 약분이 되고, 그리고 남은 나머지 10분의 1이 남아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4번도 자 보겠습니다. 자 4번에서 3으로 밑이 다 갔나 일단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2분의 1은 이렇게 바꿀게요. 2분의 1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3은 이렇게 바꿀게요.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값은 뭐냐면 루트 2분의 1제곱. 분모 분자 똑같이.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식은 어떻게 되냐면 6의 3분의 1제곱과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 이건 사실 얼마냐면 루트 6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을 보면요. 루트 2에다가 루트 3분의 1이 곱해지고 루트 6분의 1이 곱해지고, 자, 그런데 루트 6과 루트 2가 약분이 돼서 루트 3이 남네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값도 마이너스 1이죠. 자, 7번을 보겠습니다. 자, 7번은 알고 싶은 것은 밑이 다 다르네요. 그쵸? 6K 값을 우리가 찾는 거죠. 6K 값을 찾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밑이 다 다르면 하나로 통일을 하세요. 통일을 자, 해보겠습니다. 자, 편의상 뭐 다른 밑을 가지고 와도 되고요. 8이나 9나 5를 가지고 와도 상관은 없어요. 자, 편의상 다른 걸 한번 갖고 밑이 10인 로그를 가지고 와 볼까요? 자, 밑이 10인 로그를 가지고 왔습니다. K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8이라고 하는 것은 2의 세제곱이에요. 81이라는 것은 3의 4제곱이에요. 9라고 하는 것은 3의 제곱이에요. 25라고 하는 것은 5의 제곱이죠. 네. 32라고 하는 것은 2의 5제곱이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분이 될 게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도 약분되고 이렇게도 약분되고. 자, 그래서 남아있는 것을 보니까 3분의 20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K라고 하는 것은 사실 3분의 20이라는 유리수네요. 따라서 6K 값을 구하겠다. 그러면 자, 이 값을 자, 표현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8번도 한번 볼게요. 8번은 어떤 세 실수가 요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 그러면 우리는 가운데 거의 2배가 앞에 거와 뒤에 거의 합이랑 같다. 이거 우리 알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x와 z의 곱과 그 다음에 y의 제곱 사이에 관계를 알 수가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y라고 하는 것은 x와 z의 자, 등비
중항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부록의 상형 로그표를 보고 다음에 답하라 그랬습니다. 로그 n, 그러니까 n에 대한 상형 로그 값이 0.8465라 그랬어요. 문제가 제가 잘못 편집했네요. 네. 8645입니다. 8465가 아니라 0.8645.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자, 풀어볼게요. 1번. 자, 표를 보고 우리가 찾아보면 자, 표를 보고 찾아보면 우리가 자, 로그 n이 얼마일 때 0.8645가 나오냐면 뒤에 표를 보면 로그 7.32에 대한 상형 로그 값이 0.8645거든요. 따라서 n은 7.3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양수든지 간에 항상 로그를 붙였을 때는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다. 정수와 양의 소수의 합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5는 10의 5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로그 7.32로 표현이 되어서 로그의 성질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그래서 알고 싶은 m이라는 것은 10의 5제곱 곱하기 7.32라는 거. 자, 어떤 값이냐? 73만 2천 이런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10번 봅시다. 10번은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요. 자, 우리는 양수 A를 항상 정수와 0 이상 1 미만의 양의 소수의 합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n과 알파라고 하는 것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되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어진 것은 5분의 16이라고 하는 것은 정수와 양의 소수의 합으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n이라는 것은 바로 3이고 알파라는 건 바로 5분의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n과 알파를 곱하면 바로 5분의 3이 되어서 k라고 하는 것은 3이. 자, 그 다음에 11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루트 x에 대한 상형 로그, 그 다음에 로그 x 제곱, 여기에 대한 차가 정수다. 자, 차가 이게 정수란 얘기죠. 이게 정수. 자,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걸 그대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루트 x를 우리가 상형 로그 하면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x 제곱에 대한 상형 로그 하면 2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거예요. 왜? 어떻게? 로그 x는 1과 2 사이에 있습니다. 맞나요? 로그 10은 1이고 로그 100은 2니까. 자, 2분의 1 해보는 거죠. 2분의 1배. 자, 2분의 1배. 자, 2분의 1배를 하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2배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네. 자, 그런데 자, 빼기 차가 정수라 그랬으니까 자, 이게 1번이고 2번일 때 1번에서 2번 빼도 되고요. 2번에서 1번 빼도 돼요. 자, 2번에서 1번을 뺍시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2분의 3 로그 x 이렇게 돼요. 빼죠.
자, 빼면 여긴 3이 되고 여긴 어떻게 돼요? 2분의 3이 되죠. 근데 자, 여기에서 이 값이 정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범위 내에 있는 정수는 뭐밖에 없어요? 2밖에 없어요. 자, 따라서 자, 2분의 3, 이 값은 정수 2란 얘기지. 그럼 x라는 것은 얼마예요? 2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니까 3분의 4가 되어서 x라는 것은 10의 3분의 4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뭡니까? x의 제곱을 알고 싶은가요? 네. 자, x의 세제곱을 알고 싶죠. 문제가 조금 잘못됐네. x의 세제곱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x의 세제곱은 지수 입장에서는 3배를 하니까 10의 4제곱, 즉 많이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을 보면요. 밑이 달라요. 하나는 밑이 2고요. 하나는 밑이 3이고요. 하나는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밑이 18이네요. 그쵸? 그럼 2나 뭐 3, 뭐 5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통일을 하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 식은 사실 밑이 3인 로그로도 표현이 가능하네요. 자, 왜? 자, 우리는 밑과 진수의 위치가 바뀌면 역수가 된다는 건 알고 있죠? 자, 이렇게 되는 사실을 이용해서 자, 우리는 주어진 식을 A와 B로 나타내겠습니다. 밑을 3일을 통일할까요? 자, 3으로 통일할게요. 자, 그러면 3의 거듭제곱 관련지어서 나타내겠습니다. 9 곱하기 2니까 9 곱하기 2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9 곱하기 10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준식은 2가 되고 그 다음 여기도 2가 되고 여기는 문제에서 a분의 1이라 했고 a분의 1, 그 다음에 b 이렇게 표현됩니다. 번분수가 되기 때문에 분자분모에다 다 똑같이 a를 갖다 곱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의미가 자 무슨 뜻이냐. 소수점 아래 13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낸다. 12분의 1의 n제곱을 보면 0.0000 0, 그 다음에 0이 아닌 숫자 이렇게 뭐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소수점 아래 자 13번째 자리에서 그랬으니까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는 10의 마이너스 1승 자리거든요. 자, 그래서 요 의미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로그를 붙였을 때 우리는 정수와 그 다음에 0 이상 1 미만의 양의 소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요 n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13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문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체크를 해야 되냐면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12는 2의 4 곱하기 3이니까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자, 여기 직접 더합니다. 0. 이건 60 되나요? 0.48. 자, 그럼 마이너스 0.6에서 0.48을 더하니까 1.08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
소수점 아래 13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이한 숫자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3 더하기 알파. 알파는 0 이상 1 미만 이런 관계를 알고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자, 이 값이 보세요. 요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 여길 그대로 적용을 하면 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3 더하기 알파를 해보세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3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2와 마이너스 13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뭐가? 이 값 자체가. 자,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1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2보다 작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n 곱하기 1.08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렇다. 마이너스 12와 마이너스 13 사이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n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n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이렇게 바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구하면 12에다가 1.08을 우리가 나누겠죠? 자, 12에다 1.08을 나누면 11.1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그 다음에 13 나누기 1.08 하면 12.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자, 그래서 이 n이라는 것은 얼마가 돼야 되냐? 정수니까 12가 돼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12분의 1을 12번 거듭 제곱하면 소수점 아래 13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위하는 숫자가 나오더라.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4번도 보세요. 어느 회사의 매출액이 자,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매년 자, 일정한 비율은 우리가 A라고 놓을게요. 비율로 증가를 한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처음엔 N이었어. 근데 1년이 지나니까 자, 이 N의 비율 자, 만약에 10%다 그럼 0.1, 100분의 10 그렇게 되는 거겠죠. 자, 매출액은 1년이 지날 때마다 전년도 대비 1 곱하기 A가 곱해지더라 그겁니다. 또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전년 대비 또 A만큼 증가를 하니까 결국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15년 만에 3배가 됐다는 것은 자, 15년 만에 자, 3배가 됐다는 것은 자, 이렇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 더하기 A의 15제곱이라는 것은 3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 이용할 수 있더라 그 얘기죠. 그럼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자, 이것은 15년 동안 이 회사의 매출액은 매년 몇 프로씩 증가했냐. 그러면 A를 찾고 있는 거죠, 지금. 그쵸? 네, A를 찾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사실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 자, 그러면 위에 있는 15를 밑으로 한번 끌어내 보세요. 우리는 A를 지금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A를 찾기 위해서 밑으로 양변에 상형 로그를 해주면 이 값이 0.48이라는 건 알아요. 자, 그러면 1 더하기 A 값이 자, 15분의 0.48이 되거든요. 15분의 0.48을 우리가 계산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0.032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어진 이 값을 이용하면 이 값이 로그 1.077이구나. 1 더하기 A가 1.077이 돼야 되는구나. 그 얘기죠. A는 얼마가 돼야 돼요? 그래서 A는 0.077 이렇게 되는구나.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곱하기 100이 돼야 되니까 7.7%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7.7% 매년 성장을 한다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종합 문제에서는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상당히 많이 자, 이용이 자, 돼야 되는 거죠.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뭐가 있었냐면 이런 거 있었어요. x와 자,
y의 세제곱은 전개를 하면 x 세제곱 3x제곱 y 3xy 제곱 y 세제곱. 자, 그래서 x 세제곱 y 세제곱만 남기고 나머지 넘기면 어떤 사실이 자 우리가 알고 있었냐면 이거 공통인수 자 끄집어내면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기억납니까? 예, 이런 거 마찬가지로 자 x 빼기 y의 세제곱도 전개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y 그 다음에 3xy 제곱 빼기 y 세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은 넘기면 x 빼기 y 세제곱 그리고 난 나머지 여기에서도 공통인수를 끄집어 내보세요. 그리고 넘겨보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원에서 했었잖아요. 도구로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 주어진 1번을 한번 볼게요. 어디서 많이 봤죠?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a 빼기 a분의 1의 값을 구하라 했는데 이거는 여기에 세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세제곱이 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한번 써보자는 얘기죠.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 전체 세제곱 더하기 3 곱하면 1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되죠. 따라서 3이라 했으니까 3의 세제곱 3 곱하기 3 27에다가 9를 더하니까 36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요. 지수가 지금 다 3으로 통일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것을 자, 나타내겠습니다. 729라고 하는 것은 3의 6제곱이죠. 729는 3을 6번 곱하면 자,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보면 3의 6제곱 그 다음에 루트 2는 2분의 1제곱이죠. 여기에 또 3분의 1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것부터 우리가 간단히 하면 사실 이것은 얼마가 되냐? 3이 된다. 그렇게 사실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루트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죠.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 돼 있으니까 지수법칙에 의하면 3의 6분의 1제곱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자, 준식은 3에다가 3루트 3의 3분의 1제곱에다가 자, 나누기 3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다 지수로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3의 3분의 1제곱 루트 3은 자 2분의 1제곱이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네,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약분이 되는 건 약분이 되고 3분의 4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자, 주어진 문제가 루트로 돼 있으면 이것도 루트로 우리가 자,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은 세제곱근 3의 4제곱.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주어진 문제를 보면 A라는 거는 2의 2K제곱인데 그쵸? 알고 싶은 것은 2의 5K제곱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2분의 5를 곱하면 되겠죠? A의 2분의 5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은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A 제곱에다가
루트 a를 곱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도 지수의 성질을 사실 쓰는 건데 5의 x제곱이 10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 5라는 것 자체는 10의 x분의 1제곱이죠. 마찬가지로 2의 y제곱도 10이에요. 그러면 2라는 것 자체는 10의 y분의 1제곱이죠. 3의 g제곱이 10이에요. 그럼 3이라는 것은 10의 g분의 1제곱이죠. 자, 그래서 x분의 1 빼기 y분의 1 지수 자리에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나누기 10의 y분의 1제곱 곱하기 10의 g분의 1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5 나누기 2 곱하기 3 자,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2분의 15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거. 1번 맞죠? 네, 1번 맞습니다. 자, 참. 자, 2번은 어떤가요? 자, 2번도 참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어떤가요? 네, 3번. 자, 3번이 이제 어떤 네, 3번 당연하죠. 자, 여기 앞에 있는 거 자, C제곱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4번은 잘못됐죠. 어디가 잘못됐나요? 자, 이게 맞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됐죠? 그 다음에 5번은 어떻게 되나요? 자, A로 통일하겠습니다. A로. A로 통일하면 자, 맞네요. 그쵸? 예. 그래서 4번이 틀리고 1, 2, 3, 5는 맞습니다. 다음 수들을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어진 걸 실수만 안 하면 사실 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이 얼마가 되죠? 이거는 3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9가 3의 제곱이잖아요. 3의 제곱이니까 네, 이거는 4분의 2, 즉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값은 5분의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밑이 3분의 3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루트 27 그랬어요. 루트 27은 3루트 3, 3의 2분의 3제곱이죠. 거기 앞에 분의 1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린 지수법칙에 의하면 밑변환에 의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 기억납니까? 네,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2분의 3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에 대한 대수만 알면 되냐? 2분의 3과 5분의 3과 2분의 1과 3분의 1 사이의 대수 관계만 자, 파악하면 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일 작은 거, 제일 작은 게 자, 여기가 제일 작아요. 4등. 자, 그 다음은, 여기가 3등.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2등. 0.6이 2분의 3은, 1보다 크니까 제일 크네요. 그래서 작은 순 것부터 써라 그랬으니까, 이거 제일 먼저 씁니다. 첫 번째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쓰고, 제일 먼저 쓰고, 두 번째 쓰고, 세 번째 쓰고, 네 번째 쓰면 되겠죠? 자, 주어진 것을 보면 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밑이 비면 다 똑같겠다. 밑이 그쵸? 예. 주어진 식은 자, 이것이 자, 주어진 거랑 같더라. 주어진 걸 한번 보겠습니다. 2 자, 아무것도 없다면 1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요 2가 제곱으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제곱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밑변환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2와 4와 8을 곱하니까 64가 되나요? 예, 그랬을 때
a제곱이 64가 되기 때문에 a라는 것은 결국 뭐가 되겠냐? 양수 a니까 8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n의 값을 다 더하라 그랬네요. 그쵸? 자,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것은 2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 이런 걸로 표현되고, 알파와 베타라는 것은 0 이상인 정수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능한 걸 다 생각을 해봐라 그겁니다. 그런데 n이 6보다는 작거나 같다. n이. 그러니까 알파라는 것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쵸? 베타라는 것도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를 한번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파가 2가 돼도 상관은 없겠네요. 왜냐하면 2에 제곱하면 4가 되죠. 베타가 0이면 4가 될 수도 있겠네요. 단 베타가 2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럼 9가 돼 버리니까. 자, 그래서 가능한 경우를 한번 다 따져보겠습니다. 따지면 되는 거죠. 알파가 0, 베타가 0일 때, 알파가 0, 베타가 1일 때. 자, 그러면 이 n이라는 것은 1이 나오고 n이라는 것은 3이 나오고, 알파가 1, 베타가 0이면 n은 2가 나오겠죠? 알파가 1, 베타가 1이면 n은 6이 나오겠죠? 알파가 2, 베타가 0이면 n은 4가 나오겠죠. 그래서 가능한 모든 n은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가 되네요. 이걸 다 더하래요. 다 더하면 얼마가 되냐? 16이 되겠죠. 모든 값의 합은. 자, 그 다음에 9번은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2다. 보겠습니다. 로그 x의 정수 부분 2 더하기 알파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알파는 0 이상 1 미만. 그 다음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x의 소수 부분, 여기 핵심은 이거네요. 소수 부분과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자, 루트 x 하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쵸? 1 더하기 2분의 알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분의 알파는 자, 있는 그대로 하면은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는 건데,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소수 부분,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에 소수 부분을 더한 게 1이다 그랬습니다. 더한 게. 그래서 더하면 실제로 어떻게 되냐? 더하기 해보죠. 자, 더하면 실제로 3 더하기 알파 더하기 2분의 알파 이렇게 되는데, 요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니까 이 값이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x 루트 x가 4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x 루트 x는 10의 4제곱으로서 다시 우리가 쓰면 x의 2분의 3제곱이 10의 4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x는 자, 어떻게 되냐? 3분의 8제곱, 10의 3분의 8제곱이라고요. 예. x는. 자, 그래서 자, 주어진 식을 여기다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로그 x를 취해본단 말이죠. 이 값은 2 더하기 얼마가 되냐면 3분의 2가 되는 거죠. 자, 10의 3분의 8제곱으로 표현됐으니까 이 값은 3분의 2가 돼야 된다 그겁니다. 자, 소수 부분은 그래서 로그 루트 x가 루트 x니까 이제 양변에 2분의 1 곱하면 되겠네요. 자, 로그 x는 2 더하기 3분의 2로 표현이 돼요. 루트 x는 자, 여기 3분의 8이니까
루트 x는 3분의 4죠. 1 더하기 3분의 1로 표현되겠죠. 자, 그래서 알고 싶은 답은 루트 x의 소수분이니까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로그 n의 정수분을 fn이다 라고 얘기했네요. 정수부분.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이라고 하는 것이 1부터 9까지다. 그러면 로그 n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정수 부분은 다 0이에요. 이때 n은 모두 0인 거죠. 그러니까 n은 1부터 9까지 다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첫 번째 n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면 이때 fn은 0이다. 두 번째, 마찬가지 논리로 10부터 100 사이에 있다면 99까지입니다. 그러면 로그 n은 1부터 이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정수 부분은 뭐가 되나요? 정수 부분은 1이 되는 거죠. n은 10부터 99까지가 되네요. 그 다음 세 번째, 100부터 아이고 선생님 잘못 적었네. 10의 제곱이죠 이거. 네. 10의 제곱부터 시작해서 1000 사이에 있을 때에는 로그 n 입장에서 보면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으니까 이 값은 당연히 2가 되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이제 생각하면 보이나요? 네. 주어진 식은 F1부터 9까지와 그 다음에 F10부터 F99까지와 F100부터 F999까지와 F1000부터 F1024까지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표현이 된다면 이제 쉽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쓸게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0이 9번 더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1이 10부터 99까지 모두 몇 개는 90개예요. 90번 더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2가 몇 번 더해진 거냐면 900번 더해진 겁니다. 그 다음 여기는요. 3이 몇 번 더해진 거냐 1000부터 1024까지 25번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1965가 나오겠죠. 네, 1870, 90 다 더하면 11번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이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나를 보세요. 나를 보면 지금 가와 나를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뭐냐면 X랑 Y입니다. 그쵸? 그런데 지금 나를 가만히 보면 이거 어떻게 표현이 되냐? 뭔가 보여요. 뭐가 보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즉, 이렇게 쓰면 이게 Y분의 1이고요. 그쵸? 이렇게 쓰면 X분의 1이거든요. 이 값이 2다. 그러면 이제 그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가에서 A의 X분의 1과 A의 Y분의 1의 곱이 A제곱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쓸 수 있겠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가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A의 X분의 1제곱은 B 더하기 C야. A의 Y분의 1은 B 빼기 C예요. 그래서
이 나 자리에 이걸 그대로 쓰는 겁니다. b 더하기 c, b 빼기 c 한 게 a 제곱이죠. b 빼기 c 제곱이 a 제곱이니까 자, 우리는 어떤 사실을 얘기할 수 있냐? 직각삼각형이다. 어떤 직각삼각형이냐?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의 합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삼각형 ABC는 각 b를 자, 빗변으로 하는 그런 직각 삼각형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도 어렵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나타내면 돼요. 식품의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식품 손상지수 G와 그 다음에 습도 H, 기온 사이에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근데 지금 조건을 하나 줬어요. 어떤 조건을 줬냐면 상대 습도가 75%고 그 다음에 자, 기온이 35도씨일 때 여기에 35가 들어가는 거죠. 일 때 식품 손상 지수를 G1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건 14분의 10 곱하기 1.05에 35제곱이 G1인 거예요. 자, G2는 상대 습도가 69%다. 그 다음에 기온이 20도다. 자, 일대 식품 손상 지수잖아요. 그러면 주어진 이 값을 생각하면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고 싶은 거는 G2분의 G1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누는 거죠. 나누면 이렇게 나누면 자, 나누면 바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4분의 10, 2분의 5가 되겠죠? 2분의 5. 그 다음에 1.05에 15제곱 이렇게 표현되죠. 지수의 뺄셈으로 표현되니까. 근데 문제에서 이 값은 얼마로? 2로 계산해라 그랬으니 이 값은 그냥 5가 나오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3번 보세요. fn이라 함은 로그 n의 정수 부분이다. gn이다 함은 로그 n의 소수 부분이다. 자, 이때 말하는 소수는 0 이상 1 미만의 양의 소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알고 싶은 건 fn 빼기 gn의 최소값. 자, fn 빼기 gn의 최소값이 자 이렇다 했어요. a 더하기 b의 값을 찾아라 그 얘기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심층 생각해 볼게요. n은 자연수라 그랬어요. 자, 자연수라 그랬기 때문에 이 로그를 붙였다라는 것은 이미 n은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것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부터 볼게요. fn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 n의 정수 부분이라 그랬어요. 자, 정수 부분이니까 일단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맞아요. 그쵸? 그 다음에 gn이라고 하는 것은 자, 로그 n의 자, 소수 부분으로서 자,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이것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마이너스 gn이다.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지금 fn 빼기 gn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 fn에다가 이 값을 더한 거죠. 자, 더한 거기 때문에 fn 빼기 gn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이게 언제 최소가 될 것 같아요. 언제 최소가 되면
이거는 0 마이너스 gn 음수에다가 더하는 게 제일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언제 최소가 되냐면 요 값에다가 제일 작은 거를 더할 때, 제일 작은 게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0이 됐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여기가 최소가 되고야 하는 곳은 사실은 마이너스 GN이 음이니까 더하고자 하는 것이 제일 작았으면 좋겠죠. 제일 작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FN이 자 0이고 그쵸? 한편 GN이 제일 커야 이 값이 제일 최소가 되기 때문에 이게 자 최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FN이 0이 되는 것 중에서 소수 부분이 제일 큰 곳은 어디냐면 n이 9일 때입니다. 즉 n이 자 9일 때겠죠. n이 9일 때. n이 9일 때 fn은 로그 9니까 자 정수 자리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소수 자리는 로그 9가 되겠죠. 자 따라서 fn 빼기 gn에 대한 것은 이것의 최소값. 최소값을 본다면 자 언제 최소값이 되냐? 이 값은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 9가 될 때 이게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9분의 1이 되겠네요. 네. 따라서 A는 이때 9고 B는 1이 되는 상황이어서 이때 합은 10이 나오겠죠. 자, 다시 우리가 책에 있던 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어떤 미생물의 개체수는 매 시간 R% 증가한다 그랬어요. 일정하게. 자, 이제 모든 수투까지 다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정말 고마워요. 끝까지 잘 들어준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친구는 결코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수학을 잘한다 못한다라는 그런 구분은 없고요. 저도 되게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차근차근 이렇게 다시 기초부터 밟아 나가다 보면은 종결자가 될 수도 있어요. 즐기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섭고 그래서 피하고 그러면 포기하게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